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자, 청소년 소논문 쓰기가 과연 누구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논란들을 한번 일시에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과연 필요한가 안한가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하다면 누가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써야 한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청소년 소논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가? 아마도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마다 굉장히 깊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마음속 깊이에는 일방적이고 그리고 획일적인, 다시 말해서 암기 위주의 또는 너무 성적만 강요하는 이런 교육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무슨 각종 대입, 고입 이런 교육 제도가 수시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다 다르고 또 교육부에서도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자, 그러면서도 아이가 인성까지 좋아야 돼요.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거의 초능력의 아이를 요구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는 창의적이기만 하면 된다. 문제 해결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착해요. 그래서 인성들은 어른들이 똑바로 교육을 하면 인성은 다 좋아지기 마련이죠. 요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적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죽어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봐서는 청소년 소논문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성적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청소년이 이제 우리가 소논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R&E 또는 청소년 연구 이런 용어로 바꿔 쓴다면 청소년들이 뭔가 하나에 몰입을 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몰입을 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서 각종 자료도 구하고 탐구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끄집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좀 청소년다운 어른들한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창의성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끌어낸 문제를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만약에 팀원들과 같이 했다면 배려를 통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좋은 제도인데 이게 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사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또 하나의 사교육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 찾아오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논준모 연구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너희도 사교육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속으로는 다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지 말자. 이것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너무 성적만 강요하는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논란 속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누구 한 명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이 그냥 시험 성적만 좋은 청소년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연구력이 있다라는 말은 좀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높은 학생들을 요구를 하느냐? 뭐 당연히 누구 한 명 의심 없이 성적보다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청소년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파헤쳐가면서 그거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사실 필요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 능력이 더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봐서는 사실 그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 사회적인 그 양극화 현상,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자식들의 대입 실적이 좋아지는, 뭐 이런, 사실은 그게 소논문 때문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성적 때문이지, 뭐 교육부에서 교육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이지, 그게 왜 소논문 때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청소년이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연구력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자로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구력을 미리 중고등학교 때 길러가지고 대학에 온다면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길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국가에 내보내는, 사회에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이제 대학이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는 대학들은 청소년들의 연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을 뽑는 경우가 아직까지 있죠. 주로 어디에서 뽑습니까? 이런 연구력을 좋아하는 학교들. 대부분이 보면 상위권 대학입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도 명문대 쪽이겠죠? 뭐 어느 대학이다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명문대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인기가 좋죠.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학생들을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용어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학생들을 골라서 뽑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골라서 뽑을 수 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경쟁률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자신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변별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학교에서 뽑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화시키는 부분이 학교에서는 뭐 성적도 차별화 요소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건강하냐 뭐 이런 것까지 차별화 요소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뭐 학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성적은 우리가 어떤 요소로 씁니까? 성적 좋다, 똑똑하다 이런 것보다는 성적이 좋으면 일단은 얘는 시키는 대로 잘한다, 성실하다라는 면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실하다와 대비될 수 있는 똑똑하다에 해당되는 부분, 창의적이다, 문제 해결력이 높다, 이게 나중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성적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생활에서 판단합니다. 이 생활적인 요소가 어떤 거냐면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연구 쪽이고,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뭐 활동 같은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이 청소년 어떻게 보면 RN이 소논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RN이나 소논문을 이용할 필요성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경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로 상위권에서 명문대 쪽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조금 써먹을 수 있다. 그것도 조금,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놓고 봤을 때 이 상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상위권 중에서도 아마도 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성적 하나로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차별화가 나버리면. 근데 차별화가 잘 안 나는 상황, 다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다 건강하고 다 좋은데 여기에서 차별화가 차별적인 요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이거 하나가 혹시 차별화 될 수 있는 요소가 될까? 변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부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이런 R&E 활동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심지어 이런 것들 아예 보지 않겠다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 소논문이나 R&E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목적이 대입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국내 입시에서. 근데 국제 입시는 또 다릅니다. 국내 입시에서 대입에 맞춰져 있다면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에 해당되는지, 학교가 그것을 또 보겠다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제 입시는 좀 달라요. 해외 입시, 해외 명문대. 해외 명문대 입시는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도 좀 그렇지만 아예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한 그 경력이 있는지를, 심지어는 스펙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미리 잘 하셔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혹시 청소년 R&E가 필요 없겠지, 그냥 SAT나 뭐 AP나 아니면 이제 그 영국 쪽에서 하는 AP가 뭐죠? 그 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잘 준비하면 되겠지, 뭐 토플만 잘 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오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R&E 활동이 요구가 됩니다. 학교에서 국제반이 있는 학교들은 카운셀러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입시 컨설팅하는, 해외 명문대 입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한테 미리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이걸 정말 요구를 하는지. 명문대일수록 요구를 합니다. 아니, 드러내놓고 써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때 가가지고 그때서야 이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뭐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짜맞추어 가지고
내가 연구를 했었다. 이런 거를 들고 가면 아마 학교에 계신 카운셀러 분이 이거 너무 만든 것 같지 않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국제라기보다는 해외. 이게 전부 다 대입이죠, 대입. 국내나,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국내는 정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의무라고 볼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우리 나라에 현재 보면 이제 특목고의 국제반, 뭐 특목고도 지금 없앤다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제 R&E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과고 같은 경우에는 과고나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과학 기반이잖아요. 과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교들은 자기들이 한 실험 있잖아요. 이 실험이 학교의 수업의 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리한 게 사실은 논문이에요. 자연과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과학 중점 학교들은 논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청소년 소논문이나 소논문 하니까 논문 쓰는 거에 형식적인 부분에 얽매이는 것 같아서 이러는 거 말고 그냥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연구. 뭔가를 연구한다, 탐구한다. 자, 요런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대입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싶다. 이것은 나의 대입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내가 대입을 넘어선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나의 역할에 포인트를 잡고 가겠다. 내 인생에서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의 어떤 나의 시간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장기적이고, 이게 사실 올바른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학생들이나 또는 이런 생각을 지지하시는 어른들이 계신다면 청소년 연구나 탐구를 굉장히 장려할 필요가 있죠. 오히려 대학에 계시는 저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많은 교수님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들이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학생들을 뽑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어린 나이지만 자기 청소년기의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으며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으며 그 열정을 쏟아 부은 결과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청소년의 그 인생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무조건 검증을 하고 성공을 시키고 이런 연구만이 연구는 아닙니다. 내가 연구를 하다가 뭐 에디슨처럼 불도 내고 뭐 사고도 치고 약간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 걸리면 안 되죠. 좌절에 빠지다가 그걸 다시 극복하기도 하고 또 해보자 용기도 얻고, 이런 청소년기에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실패했던 연구 리스트도 모아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해도 됩니다. 어른이 돼서 50이 넘었고 60이 넘어도 성공 못한 사람 많아요. 성공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런 건방진 이야기를, 건방진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라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어른들은 그런 청소년들을 좋아하게 돼 있죠.
저 같아도 그런 청소년을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고 그런 청소년들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 청소년들. 저뿐만이겠습니까? 대학교에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 그런 생각 없으시겠습니까? 어떤 청소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발 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열정밖에 없어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야 가라 임마 저리 가 임마 이렇게 할 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자기 열정을 바치는 청소년이 찾아온다면 이거는 뭐 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어른이 저 역시 그 인생을 통틀어서 그 애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그 기성세대로서의 근간이 되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사회는 오로지 대입에만 목을 매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뭐 4차 산업, 뭐 사회, 뭐 빅데이터, 모든 게 데이터로 처리가 되는 빅데이터의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향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고, 이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이제. 그냥,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접근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이제 인터넷 세상이죠.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정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정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학교보다는 학교 밖의 세상이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지만 구글의 엔지니어들, 핵심적인 엔지니어들은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증명된 게 아닌데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엔지니어들이 대학을 다닐 시간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인터넷 보고 책 보고 하면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대학을 나온 학생들보다 취업이 더 잘 되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가 소위 그 미국 명문대, 옛날에는 아이비리그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아이비리그 밖에 있는 학교들도 명문대가 훨씬 많으니까. 자, 이런 명문대들이 만들어가는 인터넷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무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그거 보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저도 그거 보고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일단 부모님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야 뭔 죄가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하기에는 참, 저도 저희 집 아이들 보고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는 해놓고는,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두드려 패서라도 방향을 잡아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이 다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저부터 바꿔야겠죠? 저부터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나중에는 어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겠죠. 나중에는 다 어른들의 책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쓰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어떻게 쓰나,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뭐 거의 한 3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30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쓰나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카페에 가면 논준모 카페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카페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논준모 카페가 이제 어른 카페가 있고 청소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카페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쓰나의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좌가 무료로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때 유료였던 강좌인데 제가 무료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등업 신청을 하시면 포럼 회원으로 등업 신청을 하시면 제가 무료로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의 방법은 이 카페에 올려져 있는 이 무료 강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청소년 여러분 또는 청소년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